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법률행위 목적. 55페이지. 법률행위 확정성 나오죠? 법률행위 목적이다. 내용이. 자, 유효하려면은 확정성이 있어야죠. 유효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 확정성이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어야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라도 겨루게 되면은 이 법률행위는 무효죠.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효권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자, 확정성. 이건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행시까지. 그래야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3번이나 나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이 확정돼야 매매계약이 유효해요.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행시까지. 그렇죠. 지금 매매대금이 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 얼마에 팔 것인가 가격을 정하지를 못했어. 그래도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으로 한 달 후에 대금 줄 때까지는 정하기로 했어. 그럼 대금이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유효해요.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이 나오잖아. 한 달 후에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행시까지도 확정할 수 없어. 불확정적이야. 불확정 시에는 이건 무효죠. 확정이 안 된다면 무효죠.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확정 가능해요. 자,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다. 실현 가능성은요, 실현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그래요. 여기 불능 두 가지 알아내요. 이건 물리적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사회 통념상 판단이라는 거 이거 알아놓으시고,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불능 아니다. 일시적 불능. 아니다. 이건 일시적 불능은 아니다. 불능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일시적 불능은. 알겠죠? 그러면 불능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불능인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후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렇죠? 이게 이제 계약법과 연결돼 갖고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죠. 계약법에 연결돼서. 자, 우리 책을 봐가면서 나갑시다. 자, 목적, 여기에서 판례박스, 55페이지 중간에 판례박스.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 방법이나 기준을 정해주면은 계약은 성립하는지 여부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 유효하다는 얘기죠. 자, 목적의 가능성. 여기 의의 두 번째 줄에 이거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말 나오죠? 물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틀리죠.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일시적 불능은 안 써 있는데 일시적 불능은 불능 아니다 써놓으세요. 제일 밑에다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불능 아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 아닙니다. 불능 아니다. 자, 그거 하나 더 써놓으시라고. 자, 뒷장에 넘어가서 불능의 유형이다 해서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자,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능인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후에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거기 원시적 불능은 거기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무효가 된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딱 치야죠.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가 된다. 자, 무효인데, 자, 채무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기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에서 잘못이 있는 자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화되다 보니까 과실이 있는 자,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실익배상 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계약 체결상 후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손해 무과실이 상대방한테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이걸 실익배상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우리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은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우리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에요. 유상계약이죠. 근데 수량 부족. 자, 500평으로 매매계약을 3개로 계약 면적을 정했는데 실제 면적은 4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100평이 처음부터 불능이잖아.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574조. 매도인이 책임져야 해요, 안 져요?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수인은 그 400평 갖고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그러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400평이라도 사기를 원해. 그런다면 대금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오케이? 이해가죠? 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려면 전부 불능해야 한다. 일부 불능으로서 유효화됐을 때 적용되는 거다. 일부 불능으로 유효화됐을 때. 전부 불능으로 무효화되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적용 안 돼요.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이죠. 유효화됐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 자, 유효인데 채무자 후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채무자 후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채무자 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누죠. 채무자가 누군가 이것만 알면 여기서는 벌써 끝났죠. 불능채무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을 얘기하죠. 그럼 선생님 왜 매수인은 채무자라고 안 씁니까? 매수인은 대금 채무자예요. 대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지가 돈이 없지. 돈이 지가 말라서 이행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 우주머니에 돈이 없지.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능채무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한다? 매도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는 불능이 생기잖아. 작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아직 그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인데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왔어. 수용. 작년 기출 문제. 그러면 수용됐으면은 그거 토지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불능이 됐잖아. 그럼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됐죠?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매도인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수용된 건 없잖아. 여기에 해당되죠. 매도인의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럼 매도인 잘못이 없으면 뭐냐? 위험부담이란 얘기예요.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행불능, 채무불능이라는 이렇게 틀립니다. 오케이? 매도인의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걸 주의하셔야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계약법과 연결돼서. 자, 우리 책에 이제 봅시다. 후발적 불능인 경우는 자, 무효는 되지 않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유효한데 거기 기억번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능, 고의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써있죠. 니은번. 자, 여기 우리 여기 이 니은번 좀 별표해 놓으세요. 니은번. 자,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나서 그 건물이 타버렸어. 근데 매도인의 잘못이 없어. 그럼 매도인의 잘못이 없으면은 위험부담 문제죠. 매도인 이웃집에 화재가 나서 타버렸을 때는 위험부담 문제죠. 근데 화재 보험이 가입이 됐을 때 매수인은 화재 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있죠.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상청구권. 거기 대상청구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음번의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화재 사고로 매도인에게 받게 되는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써있죠? 자, 그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여기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원칙은 전부 불능으로 해야 하나,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유효하게 취급한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불능은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하고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고 그랬어. 불능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할 당시부터 불능인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불능이 되는 걸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그럼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일 때 전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그 불능이 되는데 일방 당사자와 규책 사유가 있고 타방은 잘못이 없어. 그러면 타방은 잘못이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일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그 대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행불능.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위험무담 문제다. 위험무담은 원칙이 채무자주의죠.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해야죠. 원칙이. 자, 이게 계약법과 연결된다는 거. 우리 57페이지. 목적의 적법성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용은, 목적은 어디에 적합해야 한다?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걸 적법성이라고 그래요. 적법성이다 그러면은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의무규정에 적합할 필요는 없잖아. 의무규정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 의무규정. 이건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면 강행규정 하면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요. 단속규정. 효력규정 위반행위는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위반 시에는 무효죠. 하지만 단속규정 위반행위는 일단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그 대신 벌칙이 부과되죠. 이거 구별할 줄 알죠? 효력규정은 무효지만 단속규정은 유효하다는 거. 벌칙이 부과될 따름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이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자, 이건 절대적 무효라는 거.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여기 효력 규정을 얘기해요.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법에 있어요. 단속법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강행규정 위반행위다 이렇게 나오면은 무효다 이렇게 하루냐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죠. 절대적 무효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추인이 허용돼야 한대요. 추인. 무효행위 추인. 불허용. 추인이 안 된다는 거.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아예 암기하세요. 그냥 달달달 나와요. 이거. 반사의 질서 무효 있잖아요.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 행위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 있잖아요. 폭리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불공정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행위. 이 세 가지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이 세 가지만 안 돼요. 이거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이건 추인이 된다. 추인이 불허용된다. 우리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돼요. 시험 문제 단골맨이죠. 암기였어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알겠죠? 여기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란 얘기예요? 불법행위 아니란 얘기예요? 불법행위 아니다. 반사의 질서 행위가 불법행위거든요? 근데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지금 강조합니까? 이건 무효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행을 안 했으면은, 근데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왜 인정되냐?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개수수료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잖아. 초과 부분은 무효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을 했어. 초과 부분을 줬어. 약정된 초과 부분을 줬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못 한다?
할 수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불법행위일 것 같으면 반환 청구 못해. 자, 도박으로 빚을 줬어. 도박 채무자가 그걸 갚았네? 부동산으로 양도했네? 또는 변제했네? 그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죠. 돌려받는다면은 도박 채무자를, 도박 불법 행위자를 도와주는 꼴이잖아. 그러면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게 불법 행위야. 불법 원인급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746조가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자, 우리 이거 알아놓으시고 이건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되면은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표현대리 알잖아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의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표현대리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이 안 돼요. 표현대리권이 다 가져졌어. 본인이 책임 안 져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3번 나온 게 이거죠. 자, 뭔 말인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갑이 본인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을한테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을이 팔아먹어 버렸어. 팔아먹을 권한은 없잖아. 저당을 잡히라고 권한을 준 거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의 대리권을 준 것은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안 넘어버렸어요? 팔아먹었으면은. 넘었죠? 근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그 토지를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근데 잘 들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표현대리니까 표현대리권이 갖춰졌으면은 상대방은 취득하는 거야. 그 토지를.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는 매매다 이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된 매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냐? 그건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를 못하죠. 그렇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여러분들 꼭 좀 알을 것은 이 무효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무효는 어느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구별하지 마세요.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해야 해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효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은 잘못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상관없어요.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자,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 무효가 되는 데는 이 사람의 잘못이 있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도 주장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것 좀 정리. 적법성. 여기 57페이지에 효력규정이라고 써있죠? 효력규정은, 자, 우리,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지금 효력규정의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나왔죠? 그거 하나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의 명의신탁. 이거 강행규정 위반행위죠. 그 규정, 명의신탁. 그 다음에 관할관청에 허가 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이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 재단법인이니까 재산을 팔으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다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죠. 무효. 여기 판례박스 있네.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액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전부 무효다?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제일 밑에 판례박스. 거기 파란 글씨. 한도액이 초과하는 부분에 무효라고 보여야 한다 써있죠? 초과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은 처벌을 받을 뿐이지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 세 번째 줄.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써있죠? 그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죠. 뭐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행위. 이게 바로 그 미등기 전매행위 밑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써놨어요.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거기 2번의 네 번째 줄에 미등기 전매행위라는 말 찾았어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의 2번의 네 번째 줄.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뭐라고 썼노라? 중간 생략 등기.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하잖아요. 미등기 전매행위는 유효하게 인정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 제한을 위반하는 전매 약정, 그것도 비둘치하죠. 여러분들, 우리 세종시가 난리 났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서울에서 출퇴근 하면은 여러 가지 피곤하니까 업무에도 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살지 말고 거기 그 공무원들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저기를 저렴하게 분양을 해줬잖아. 근데 그걸 그냥 막 1억 원, 2억 원 막 프리미엄 받아갖고 막 분양권을 팔아먹어버리고 막 공무원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버스로 출퇴근해요. 그거. 애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거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 틀리다 해갖고 그 강남에서 그쪽으로 이사 안 가잖아. 알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분양권 양도거든? 그러면 그거 무효다, 유효다. 그 전매 행위는 유효. 그 대신 과징금이다 뭐다 해갖고 벌칙을 부과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하잖아. 근데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처벌을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말으라고 하고 그냥 끝났잖아. 사실은 처벌해야 하거든. 그렇죠?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면은 더 엄격한 잣대로 제합니다. 우리 공인이라고 그러잖아, 공인. 그 공인들의 그 잣대는 일반인의 잣대하고 똑같이 재서는 안 돼. 알겠죠? 이번에 이 밑에 판례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 규정 써있죠? 이게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 써놔도 좋아 보인다. 이번에 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자 이거 공인중개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의뢰인한테 자기 부동산을 파는 매매계약이나 또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자기가 사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죠. 뭐 팔았던 샀던 아무튼간 자기와 중개 의뢰인과 자기와 계약을 맺은 거잖아. 그러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걸 물어볼 거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렇지만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규정이 있죠. 그래도 그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그러면 그 벌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유효냐 무효냐로 물어볼 겁니다. 유효로 알아놓으세요. 유효. 그게 나올 것 같아서 한 지문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체크 플러스를 보니까 효력 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인데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 이행한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한 부분은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단속 규정은 행정복지, 각종 행정복지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정리했어요.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거, 이 몇 가지 이것 좀 정리해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이거 뭐다? 절대적 무효. 어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임을 있어요. 잘못이 있는 자도. 오케이? 위반한 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추인이 허용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 안 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 이건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는 아니다.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라고 알아서는 안 돼요. 반사의 질서고 틀려요. 불법행위 아니니까 이거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행을 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돼요. 오케이?
요 몇 가지만, 이게 핵심이니까 몇 가지만 잘 정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59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저는 이 강의가 이제 반복될수록요, 여러분들이 꼭꼭 알아야 할 것 딱딱 이렇게 좀 쪼려줘요. 쪼려줘요. 나중에는 막 핵심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아주 좋아요. 갈수록 선생님, 정말로 엑기스만 딱딱 짚어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듣고 나중에 왔을 때는 그게 쪼려진 건가 뭔가 모르죠. 그렇죠? 네. 이게 점차 틀려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으시면은 아주 좋은 성적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80점 맞게 해드릴 자신 있어. 왜? 문제가 다 보여. 제 눈에는 다 보여. 제 눈에는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다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 드시면 된다니까. 알겠죠? 받아 드시면 돼요. 기상천역이 안 나와요. 절대. 자, 59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우리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잖아. 이렇게 나왔어. 선량한 풍수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 무효이다. 이래야잖아. 그렇게 너무나 쉽게 나와. 거기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봤네. 무효와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라고 씨알 자리에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고, 취소할 수 있다 한다다가 무효라고 써놨으면 또 틀려. 무효와 취소는 구별돼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구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절대 안 어려워요. 취소할 수 있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 4가지 외에는 없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있잖아요. 의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착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있죠? 이 4가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취소라고 써야 맞고 무효라고 쓰면 틀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무효야. 이 4가지 이외에는. 야, 간단하구나. 복잡한 게 아니구나. 오케이? 야, 혼란스러울 거 없어? 이 4가지 이외에만. 그러면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가 취소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잖아. 무효이다 이래야지. 알겠죠? 4가지 이외에는 없어.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이건 이제 이거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가 위반되는 건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잖아. 그 유형을 판례로 확정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면 100% 판례로 나와요. 판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름이 출처하죠.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째 줄에 강박에다가 동그라미 쳐죠. 자, 불법적 방법에 의한 강박. 이 강박이 2가지가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아예 정해져 있어. 강박은 그야말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이것이 비진의 표시라고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비진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 아니다. 아니, 그냥 강박일 뿐이에요.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내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쫄았을 망정 준다라고 했으면 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흔쾌하게 주는 게 아니라 쫄아갖고 공포심 야기돼서 준다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랬을 뿐이지 준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 틀려요. 비진의 표시라는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준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비진의 표시잖아. 그것도 틀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반사의 질서 행위다.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이거 반사의 질서 같이 무효다 이거 아니죠. 강박은 취소죠. 오케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 2가지가 참 잘 나와요. 강박행위하면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 또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 강박에다 동그라미 쳤죠? 그 5번째 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써 있잖아요.
방박. 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하는 법률행위 모습은 어떻게 되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은 무효인데 거기서 이제 첩관계를 그만두겠다는 조건부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나왔죠? 단절계약이라고 그래요. 첩관계의 단절계약. 첩관계의 단절계약은 이거 개과천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단절계약은 개과천선 하는 거죠? 이거 유효하죠. 그러면 헤어지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어. 사줘야요? 안 사줘야요? 사줘야요. 안 사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각서를 써주고 아파트를 증여해 주기로 했는데 안 사주면은 이행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왜? 이건 유효하니까. 첩계약은 무효죠. 반사의 질서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갑과 을이 첩관계로 하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증여. 그러면 증여 계약의 내용이 반사의 질서잖아. 지금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내용이 반사의 질서니까 이 증여가 무효예요. 그러면 준다라고 서면으로 도장까지 찍었는데 안 주네?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행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이 아파트 이행청구권 없어요. 소송 제기 못해요. 소송 제기해봤자 패소해요. 왜? 증여계약이 무효니까. 근데 을이 아주 똑똑합니다. 아파트부터 주고 시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일이 안 잡혀.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줘야요? 안 줘야요? 줘야 하잖아요. 아파트 줬는데 이제 을은 받고 난 다음에 틀려져 버리네. 그렇게 상냥했던 을이 이제 이 왼수같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줘도 되는 걸 줬으니까 후회스러워 갑이. 그러면은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줬을 때는 줄 필요 없지만 왜? 을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줬으면은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면 갑을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반환을 못 받아. 그러면 이거 을 것이 된 거네. 을은 유효한 계약으로 을 것이 된 거요.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요.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지 것이 된 거야. 그러면 을이 팔아먹었다. 이게 3번 나왔다니까. 을이 팔아먹었어요.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샀어. 잘 알고 샀어. 잘 알고라고 3번 나왔죠. 악이라고 나와요. 틀리게 하려고. 그래도 유효하죠. 악이라 할지라도 유효하죠. 왜? 을 거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바꿔보야 한다. 안 바꿔보야 한다. 그래 무조건 바꿔봐야지. 그렇죠? 바꿔봐야 해. 자, 그게. 자, 근데 첩계약은 무효인데 무엇은 유효하다? 단절 계약은 유효해요. 개과천선하는 거니까 그건 법이 도와줘야죠. 오케이? 단절시키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해갖고 그런 거. 나머지 뭐 별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딱 좋은 것이 이거죠. 디귿번. 자, 여러분들 착하게 살겠다 하면서 금품을 받기로 했어요. 범죄 행위를. 나 이제 절대 도박 안 해. 나 이거 마약 안 해. 뭐 이러면서 각서를 쓰면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다라든가. 이거 반사의 질서야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을 때. 반사의 질서예요? 유효해요? 빨리 찍어봐. 꼭 유효할 것 같지죠? 그러니까 틀려. 무효예요, 무효. 반사의 질서. 왜 그게 무효입니까? 착하게 사는 건 정당한 건데 그걸 갖고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면은 그게 반사의 질서예요. 이해갑니까? 꼭 아닐 것 같아. 근데 반사의 질서. 그걸 말해요. 자, 그런 거. 우리 이중매매 문제다 해서 나오죠? 조금 이따 이건 설명하기로 하고 61페이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반사의 질서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반사의 질서고 사행성이 심한 행위 도박 반사의 질서죠. 거기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을 양도하게라는 계약은 무효다 써있죠. 그 밑에 이제 판례를 읽어보면은 그 판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밑에 판례를 보면은 도박 채무자의 부동산을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해줬다 이렇게 나와요. 갑이 지금 을과 도박을 했어요. 이자가 도박 채권자고 이자가 채무자야.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 아파트를 매각을 할 수 있는 매각의 대리권을 이자에게 수여해 줬어. 그래서 이자가 대리 행위로서 지금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매각의 행위가 이루어졌어.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취득하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유효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대리 행위도 유효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하는 거예요. 이 변제 약정은 무효죠.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니까 안 갚았으면 갚을 필요 없죠. 근데 여기 매각 대금에서 변제 충당했어. 그러면 내놔라 반환 청구 못 하죠. 값은 을한테. 오케이? 이제 이게 나와.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걸 알려면요. 왜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유효하니까. 그게 요 판례죠. 거기 읽어볼까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는 범위. 무효가 된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 아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제일 밑에에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도박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를 통하여 그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이게 지금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인을 통해서 샀다 이겁니다. 도박 채무자 부동산을. 그러면 이거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써 있잖아요. 무효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자, 그런 거. 동기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속에서 있는 걸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흑심을 먹고 있는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드러나지 않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동기불법으로서 무효가 되려면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동기가 표시된 경우, 거기 표시된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알려진 에다 동그라미 쳐줘. 알려진 경우. 동기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야만이 무효다? 표시됐다, 동그라미 치고, 알려졌다, 동그라미 치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무효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반사의 질서, 사의 질서 위반은 법률행 효과다.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효니까 이거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그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거기다 별치하죠.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니은번과 디귿번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여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 신탁하는 경우 거기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신탁하는 거 이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좀 꼭 알아놓으세요. 이 세 가지가요. 시험 문제가 아주 단골 메뉴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허위 표시 가장행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알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명의신탁. 타인에게 등기를 맡겨놓는 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강행규정 위반행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다, 반사의 질서 아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강박행위. 강박행위도 반사의 질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시험문제 참 잘 나와요. 반사의 질서 아니에요. 반사의 질서다 이러면 틀려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네 가지가. 이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죠. 이건 실명법에 위반돼서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것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고. 이건 취소죠. 이거 세 가지는 무효지만 이건 취소죠. 그런데 이게 다 반사의 질서다, 반사의 질서 아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반사의 질서 아니라. 지금 거기 니은번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거, 이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반사의 질서가 불법행위입니다.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여기 타인 명의로 명의를 맡겨놨어요. 신탁자는 언제든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알겠죠? 자, 그런 거. 여기 디귿번 별표세요. 디귿번. 디귿번. 자, 이거 103조에 위반되는 반사의 질서 행위는 이미 이행한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지 참 잘 나와요. 디귿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는 거. 자, 그거 63페이지 우리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그것 좀 별표세요. 여기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에서요. 번호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번호에다가 체크해서요. 5번, 8번, 9번, 10번. 5번, 8번, 9번, 10번. 체크했어요? 그러면 103조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해당하는 것은 5번, 뒷장이 넘어가서 8번, 그 다음에 11번. 세 개를 별표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만 별표해드린 거거든요. 중요한 것만. 자, 우리 이제 확인해 볼까요?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갖고요. 5번을 보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행위다라고 나왔죠? 거기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거기다가 색칠해 놓으세요.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죠.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거래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거기다 비추죠. 이게 다운 계약서라는 얘기죠. 다운 계약서. 이거 반사의 질서도 아니다. 반사의 질서 아니죠? 다운 계약서. 그 다음에 9번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매도인이 내는 거죠. 양도인이 내는 거니까. 근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반사의 질서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 유효하다는 거. 그 특약은 뭐다? 유효하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그렇죠. 그건 반사의 질서죠. 여러분들, 우리 뒷장에 11번. 비교해보라고 뒷장에 11번. 11번에 뭐라고 써 있어? 제일 위에 11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나왔죠? 이건 반사의 질서예요. 그렇지만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해요. 반사의 질서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알아듣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거에서 5번, 아까 여러분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고 피보험자를 가해를 하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 그 보험계약은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그 다음에 아까 8번. 지금 갑이,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갑이 사망했네. 팔고 사망했는데 갑 상속인은 아버지가 이 토지를 팔은지를 모르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팔아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갑 상속인이. 근데 이 사람은 갑이 이미 을한테 팔았다는 걸 알아. 상속인을 속여갖고 자기가 적극적 기망이죠. 적극적 기망이라는 얘기는 적극적 가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담한 거죠. 그래서 이를 사버렸어. 그러면 이 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왜? 지금 갑과 갑 상속인은 동일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적극적 기망했다는 얘기는 이중매매. 부동산은 이중매매가 적극적 가담하면 무효잖아.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케이? 적극적 가담해서. 그게 바로 8번 얘기죠. 8번.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기다 밀착하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게 바로 적극적 가담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써있죠? 그래서 자신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적극적 가담에서 반사의 질서로 우리 이중매매의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자, 아무튼 이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우리 여기 문제 좀 풀고 좀 10분간 쉬고 나머지 또 이어나갑시다. 우리 문제 1번 문제. 자,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저당권 설정. 이건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우리 아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게 다 설정적 승계라고 그랬죠? 제한물권 설정이 설정적 승계. 그럼 1번 틀렸네 벌써. 소유권 포기. 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혹시나 하니까요. 혹시나 하니까. 제한물권의 포기는 뭐예요? 제한물권의 포기? 제한물권. 우리 저당권, 전세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설정자한테 포기해야 하잖아요. 나 단여기간 남았지만 나가고 나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지만은 이건 상대방 있는 거라는 거. 오케이? 있는 거라는 거. 자, 그다음에 청약자가 하는 승낙의 연착의 통지, 각종 통지에다 동그라미 쳐죠. 각종 통지는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관여무 통지라겠죠? 각종 통지가 뭐다? 관여무 통지.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이죠? 선점, 습득, 발견 다 원시취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에다 동그라미 쳐죠. 5번에 최고, 독촉장 보내는 걸 최고라고 그래요. 이건 의사후 통지라고 그랬죠? 빨리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이행해 줘라. 라고 보내는 걸 최고라고 그러죠. 의사후 통지. 자기 뜻을 알리는 거. 그러면 1번에 잘못 짝지어진 건 1번이고 2번 반사이적 법률행위의 설명 중 옳은 거. 반사이적 법률행위는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못 하죠. 반환 청구 못 하죠. 아까 우리 이거 설명했잖아. 속관계로 이행을 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반사이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의유하게 된다. 자, 여기 이거 벌써 지워졌네. 세 가지 암기하자고 그랬죠. 추인이 안 되는 거 뭐뭐 반사질서 무효,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이 세 가지 현재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암기하세요. 뭐뭐 반사질서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행위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그러면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 유효하게 된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죠? 4번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팔았어요. 근데 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적 가담했어. 적극 가담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적극 가담했으면은 이거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적극 가담했을 때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죠. 유효하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자,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이자가 신탁자예요. 명의를 맡겨놨어. 을과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그러죠. 명의신탁.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어. 이자를 수탁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신탁자 것이지 수탁자 것이 아니거든. 근데 수탁자가 지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해서 팔아먹었어. 그래서 병은 선의든 악이든 원칙적으로 취득하잖아요. 악이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도 병은 유효해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요. 근데 병이 취득을 못하는 경우는 지금 이 수탁자가 갑을 배신을 때려야 안 때려요? 배임행위라고 그러죠. 배임행위에 이 사람이 적극적 가담했어. 알고 있는 정도만 갖고는 적극적 가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적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그렇지 않고는 병은 선의든 악이든 불문하고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을 때 무효다? 적극적 가담.
그래서 적극적 가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니. 그랬을 때 무효.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한마디만 더 합시다. 조금 이따 우리 이중매매 공부할 건데,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갑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해요? 을을 대의해서만이 말소 등기 청구해요? 그렇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면 틀려요. 을을 대의해서만이 말소 청구해요. 그것까지도 알아놓으면 더 좋죠. 알겠죠? 자,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은 허유근저당권 설정등기, 거기 허유근저당권 설정등기 거기다 밀착하죠. 허유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반사의 질서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유근저당권 설정되어 경례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죠? 그 밑에 3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성립과정상의 강박에다 동그라미 쳐줘. 자, 여기. 강박행위는 이거 반사의 질서라고 있어요. 그냥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지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박에다 동그라미 쳐. 이건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니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유근저당권 설정등기. 여기 금방 우리 살펴본 거죠. 이것도 반사의 질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양도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나오죠. 이게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는 반사의 질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반사의 질서 아닙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반사의 질서 아니에요. 니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해서 산 제2의 매수인의 매매 행위는 이거 반사의 질서야 아니에요. 이게 반사의 질서. 여기 저당권 설정 행위 나오네. 적극 가담했다 하면은 반사의 질서요. 그 적극 가담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면 반사의 질서니까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2번이네. 니을 하나네. 그렇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4번, 5번, 6번을 또 우리 진도 나가면서 또 풀어보기로 합시다. 알겠죠? 좀 쉬었다.